중고명품 창업 다마고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실전에서 조용히 돈을 벌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중고명품을 이미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전문셀러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된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루는 상품화 작업 하나만 잘해도 지금도 조용히 부업으로 월 순수익 300만원 이상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명품 좀 해보셨다는 분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고명품은 상품화가 중요하다. 상품화만 잘하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저한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상품화하면 감정불가 처리된다던데요. 브랜드에서 가품이라고 소송 걸 수도 있다던데요. 이런 질문 진짜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걱정 절대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상품화를 잘못하면 감정불가는 물론이고 판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품화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어디는 하면 안 되는가, 이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냥 좀 닦고 정리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품화를 하면 얼마를 더 받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까지 명확하게 잡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드릴 수 있냐고요? 저는 상품화 전문 매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협력셀러만 200명이 넘습니다. 매일같이 현장에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수백 개 제품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즉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전에서 검증된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고차를 한번 생각해보죠. 같은 연식, 같은 주행거리인데도 외부 광택, 실내 클리닝만 잘 돼 있으면 중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차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100만원 이상 더 받고도 팔립니다. 이게 바로 상품화라는 겁니다. 중고명품도 똑같습니다. 같은 모델인데도요, 제품이 더 깨끗해 보이고 구성품이 잘 갖춰져 있으면 사람들은 더 비싸더라도 사갑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희가 상품화를 왜 할까요? 단순히 깨끗하게 만들려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전에서 자주 쓰이는 상품화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염색입니다. 중고명품에서 가장 먼저 손대는 작업, 바로 염색과 까진 복원인데요. 지갑이나 가방 모서리 겉면이 벗겨진 부분 있죠? 딱 그 부분만 염색해줘도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더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상품화를 하면 이거 거의 새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염색과 까진 복원, 상품화 전략으로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근데요, 이 작업에도 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결과가 어색하거나 염색이 두껍게 올라가면 번개장터 번개 케어나 명품 감정에서 가품 처리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고 혼자 작업한 셀러들이 거래 불가된 사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요, 염색은 브랜드 정가품에 영향을 주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브랜드마다 사용해야 하는 약품이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섞는 순서까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근데 이건 직접 매장을 운영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디테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렌바이 에드에서는 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에서 염색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고요?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상품화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제대로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탁입니다. 냄새, 얼룩, 손때 이런 거 하나만 보여도요, 고객은 뒤로 가기 1초 만에 누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탁만 제대로 돼 있어도 관리 잘 됐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차이 하나가 매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는 부속품 결합입니다. 고객이 잃어버린 네임택, 스트랩 부속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기존 제품에 결합하여 맞추는 작업입니다. 고객 입장에선 명품 부속품이 하나 빠졌으니 시세보다 정말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럴 땐 정말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하냐고요? 보유하고 있는 정품 부속품을 합쳐 상품화 퀄리티를 올립니다. 이 구조를 아는 셀러들은요, 당근마켓에서 부속품 없는 제품만 골라서 삽니다. 왜냐고요? 그게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고객은 구성품이 잘 갖춰져 있는 제품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된 물건이구나. 딱 봤을 때 믿음이 가는 구조가 돼요. 특히 중고라도 박스나 더스트 같은 부속품도 있냐 없냐에 따라 가치 자체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 감정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광택 작업, 보호제 노포 등 여러 상품화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사진에 광택 하나만 들어가도요, 느낌이 아예 달라지니까요. 그러면 상품화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품화 하실 땐 반드시 제품의 가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만원 이하 제품이다. 광택이나 간단한 세탁 정도, 딱 효율 좋은 작업만 들어갑니다. 반대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다. 컨디션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작업도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얼마를 들여서 얼마를 더 남길 수 있느냐, 이 계산이 먼저 들어가야 상품화가 단순히 일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품화하면 가품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품화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치 보강, 가죽 교체 같은 작업은 겉으로 보면 깔끔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원형이 바뀌는 순간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리된 제품이 아니라 손댄 제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선이 들어간 제품을 명품 감정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 불가입니다. 가품이 의심됩니다.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심지어 공식 브랜드 매장에서도요, 이건 원래 제품이 아니네요 라고 아예 상담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품화는 절대 원형 보존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품화할 때 손 대도 되는 선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 이걸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매장은요, 이전에 나온 정품 부속품들까지 따로 보관해둡니다. 왜냐? 교체가 필요할 때 정품 부속으로 다시 세팅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정품 부속품은 교체를 해도 감정이나 판매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 수선 매장은요, 사제 부속으로 그냥 교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저희 매장만 가지고 있는 핵심 차별점입니다. 참고로 세렌바이 에듀 교육생분들은 저희 상품화 매장을 도매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클리닝이나 염색 안 하셔도 되고요, 비용 부담 없이 효율 좋은 상품화가 가능해집니다. 혼자서 감 잡기 어려울 때 바로 맡기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출과 연결되는 상품화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상품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렌바이 에듀 교육생 중 한 분이 샤넬 지갑을 20만원에 매입해서 38만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 작업도 안 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한 달 동안 단 한 건도 판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염색, 세탁, 가죽 보호 작업까지 다 마무리하고 정품 박스까지 추가해서 다시 등록했습니다. 가격은 47만원. 그런데 이번엔 올리고 3일 만에 바로 판매가 됐습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상품화 하나로 속도도 수익도 전부 달라진 겁니다. 이 차이가 단순 거래가 아닌 사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초보 셀러분들이 상품화를 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째, 제품 하나에 너무 집착합니다. 이건 꼭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상품화에 매달리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중고 제품은 어디까지나 중고 제품입니다. 소비자 가격 대비 만족감을 느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완벽보다 중요한 건 빠른 판매입니다. 둘째, 상품화의 목적을 놓칩니다. 상품화는요, 자기 만족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더 비싸게 파는 거. 가끔 자기 만족에 취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 상품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 상품화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만원을 들여서 상품화를 했는데 판매가가 8만원이 더 오르더라? 그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손해보는 상품화입니다. 진짜 상품화는요, 같은 물건이라도 10만원, 2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상품화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돈이 안 되는 상품화는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가이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다마고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제품의 금액에 따라 가성비 좋은 상품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업계 종사자가 알려주는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해주시면 검색해도 안 나오는 실전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